펜 한 자루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손글씨. 하지만 이 단순한 행위가 우리 뇌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야기할 필사는 단순히 글을 베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심지어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시대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보물 같은 시간입니다. 필사.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린 시절 방학 숙제로 좋은 글귀를 베껴 쓰던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는 숙제였지만 지금 이 나이에 하는 필사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필사는 좋은 글을 손으로 직접 베껴 쓰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작가의 감정을 느끼며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세대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는 동시에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는 특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필사가 주는 놀라운 효과. 그렇다면 필사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로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기억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보고 생각하고 쓰는 이 과정에서 뇌 신경망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을 읽고 쓰면서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마치 마음 정리를 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글귀들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됩니다. 필사하며 만난 아름다운 문장들은 힘든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기쁜 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필사를 시작하는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트 선택입니다. 특별히 비싼 노트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기 편한 크기와 종이질입니다. A5 크기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얇지 않은 종이로 된 노트면 충분합니다. 펜은 본인이 쓰기 편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볼펜, 만년필, 연필 모두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한 것보다는 적당한 진하기의 펜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필사할 글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짧고 이해하기 쉬운 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시인의 시, 감동받았던 소설의 한 구절, 또는 삶의 지혜가 담긴 명언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필사의 실제 방법. 필사를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째,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쓰려고 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속도보다는 마음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쓰세요. 단순히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마음으로 느끼며 써보세요. 넷째, 자신만의 생각을 덧붙여 보세요. 필사한 글 아래에 그 글을 읽고 느낀 생각이나 감정을 간단히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필사와 우리 세대의 특별한 인연. 우리 세대에게 필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백지에 글을 쓰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과제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지를 쓰던 시절의 추억도 있으실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서 마음을 전하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손글씨가 가진 따뜻함과 정성은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사는 바로 그 감성을 되살려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필사로 만나는 좋은 글들. 필사를 통해 어떤 글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고전 문학 작품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김소월의 시, 윤동주의 시, 이상의 소설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들은 필사하기에 참 좋은 글들입니다. 외국 작품도 좋습니다. 톨스토이,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같은 작가들의 명문장들은 필사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또한 삶의 지혜가 담긴 명언들도 훌륭한 필사 소재입니다. 공자, 맹자의 말씀부터 현대 철학자들의 통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지혜의 말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글도 좋습니다. 성경, 불경, 명상 관련 글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사 노트 꾸미기의 즐거움. 필사 노트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한 장식으로 노트를 꾸며 보세요.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들로 포인트를 주면 보는 즐거움도 더해집니다. 중요한 구절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거나 색깔 펜으로 강조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읽을 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날짜를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어떤 글을 필사했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그때의 감정과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시, 화요일에는 소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다른 장르의 글을 필사하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필사가 주는 마음의 위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필사는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좋은 글을 읽고 쓰면서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은 작가들의 글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고민하고 아파했지만 결국 그 경험을 아름다운 글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필사하는 시간 자체가 마음의 휴식이 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글과 글씨에만 집중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필사와 기억의 보존. 우리 세대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까지. 이런 급속한 변화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필사는 바로 그런 소중한 것들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손글씨의 아름다움, 책 읽는 즐거움, 깊이 있는 사고의 시간 등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들을 필사를 통해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필사한 노트는 후세에게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어떤 글에 감동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긴 노트는 가족들에게 큰 의미를 줄 것입니다. 함께하는 필사의 즐거움. 필사는 혼자 하는 활동이지만 함께할 때 더욱 재미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책을 읽고 각자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필사해서 서로 나누어 보세요. 같은 글을 읽고도 다른 부분에 감동받는 것을 보며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사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의 필사 노트를 보여주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필사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사 작품을 보고 자신의 작품도 공유하며 소통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필사의 건강한 효과. 필사는 정신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손목과 손가락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글을 쓰면서 손의 소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손목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글을 쓰는 습관은 평소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필사하는 동안의 집중력과 몰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필사 습관은 또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필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패턴이 정리됩니다. 필사로 키우는 인내심.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고 즉석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필사는 정반대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느린 활동이 주는 가치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필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기다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됩니다. 이런 인내심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성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글씨가 삐뚤어져도 실수를 해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필사는 단순히 글을 베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세대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면서도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주는 특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노트 하나, 펜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시 한 편, 감동받은 문장 하나부터 천천히 써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